최근 증시의 하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미 증시가 연일 하락을 하면서 해당 여파로 오늘 잘 버텨주던 국내 증시까지 크게 하락을 해 이 주말 동안에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헌데 이번 증시의 하락이 특히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스닥의 차트를 함께 보게 되면 이 관세 이슈로 오늘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그 전부터 미리 4일간의 음봉을 주면서 6%나 넘게 단기간에 하락을 미리 했었다는 것이죠. 미증시가 이렇게 사음봉을 그리면서 빠지는 일이 참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증시가 빠진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폭탄이 터질 걸 알고 미리 매도를 했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관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다른 경제 뉴스를 틀어도 다들 관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잠시 접어두고 이 두 번째 이유인 이 미증시의 하락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미장이 쉬지도 않고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실적입니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그리고 컨센서스는 더욱더 상향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가파르게 올라가죠.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더라도 무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적으로 또 다른 이 상승의 커버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패턴이 매 실적 시즌마다 반복돼 왔고,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주도하면서 이 지수를 이끌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25년도 그리고 26년도의 이 올해의 이익 추정치가 드디어 상향이 아닌 하향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메가7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을 함께 보게 되면 24년도 상반기까지 무려 44%를 나타내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증가를 하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이 하반기 들어서는 22%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25년도 들어서는 현재 전망치가 16%대까지로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국 대표 주식인 M7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25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 지수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M7의 대표적인 예시로 가장 강했던 엔비디아 실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이 GPM,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시장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이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값을 제외하고 만들어낸 가치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현재 2년간의 그 GPM 성장률이 126%, 114%가 성장을 하면서 좋네 하고 있었는데, 이번 25년도 그리고 26년도의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1%, 23%로 점점점 낮아지는 그림들이 현재 나타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가도 함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상치이고 이 AI 붐이 어느 정도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수치 상태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GPM의 성장 둔화가 25년도 그리고 26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7의 이런 전체적인 성장 둔화가 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상 성장 이익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의 투자자로부터는 우려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비교군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지수가 저렇게 빠질 동안 항생지수의 최근 흐름을 보면 2개월 동안 무려 25% 이상을 상승해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당연히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현재 항생테크 지수의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수도 함께 폭등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유인 이 미국의 밸류에이션 측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S&P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S&P 10년 평균이 PER이 한 20배 정도가 적당한 가격, 그리고 항상 머물렀었던 중간 가격대라고 하면 현재 25년도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현재 한 23배, 22배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구간을 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요 위로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 갈 때마다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회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여기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인식도 불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요 아래로 내려가면 그만큼 과매도 구간으로 오히려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2년간 3년간 쉬지도 않고 올라오면서 오버슈팅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표준 편차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야, 지수고 폭락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격언이 있죠. 미장은 함부로 쇼치는 거 아니다. 나스닥은 무적이다, 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이번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5년도 지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 고평가의 우려로 인해서 단기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 역시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관세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 미장의 중장기 추세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향후 기업들의 실적,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현재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객관적인 투자의 지표로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